당시 하팔락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독립운동가들의 혈액을 주사기로 뽑아 다시 그 피를 고문 피해자를 향해 뿌렸고, 고문하는 귀신 산남 하팔락 편입니다. 1912년 2월 15일 태어나서 2003년 9월 11일까지 91세를 살았다. 하팔락은 경상남도 진주시 명성면에서 지역 유지로 면협의원을 지낸 하한운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하팔락은 학생 시절에는 반일적 성향을 가져 18세인 1930년 진주 고등보통학교 재학 시절 학생 항일운동에 참석했다가 구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하팔락은 진주 고등보통학교 졸업 후 하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22세인 1944년 순사시험에 합격하였다. 그해 2월부터 사천경찰서에서 처음 근무를 시작한 그는 3년 뒤 부산으로 옮겨 순사로 계속 근무하였다. 그가 사천과 부산에서 근무할 때의 주 업무가 경남 지역의 항일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 일이었다. 이 덕분에 하팔락은 조선인임에도 상당히 빠른 승진을 할 수 있었다. 27세인 1939년 경상남도 고등경찰과로 자리를 옮기고 경부시험에 합격하여 순사부장, 경부보로 승진하는 등 승승장구하였다. 하팔락은 일제강점기 최고의 고문경찰로 불리는데 항일운동가를 잡아 고문하는 방식이 상상을 초월하여 고문하는 귀신이라는 고문귀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얻었다. 그가 이 같은 악명을 얻게 된 계기는 1930년대 말 신사참배를 거부한 기독교인 수십 명을 집단 고문하면서부터였는데, 당시 체포된 진주 배돈의원 원장 김중기의 증언에 의하면 하팔락은 자신도 조선인 출신이면서 조센징 운운하며 극히 잔혹한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이에 김중기 씨는 같은 동족의 몸에 그렇게도 심한 고문을 할 수 있었던 그의 행동에 대해 나는 심한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차라리 그것은 비극이었다 라고 해고했다. 하팔락은 저명한 개신교 목사를 밀정으로 포섭한 후 그를 통하여 항일적인 신자들을 색출해냈다고 한다. 이렇게 항일운동가 탄압의 앞잡이로 활동하던 그가 고문귀라는 악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1943년 이른바 천우회 전단사건 수사 이후였다. 31세인 1943년 하팔락은 천우회라는 조직을 결성해 반일전단을 뿌리다 근거된 여경수, 이광우, 이미경 등 8명을 수사하면서 극심한 고문을 가했다. 당시 하팔락은 자백을 강요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독립운동가들의 혈액을 주사기로 뽑아 다시 그 피를 고문 피해자를 향해 뿌렸고, 다시 거부하면 또 주사기로 혈액을 뽑아 고문 피해자의 몸이나 벽에 피를 뿌리는 행위를 반복하는 착혈 고문을 자행하였다. 하팔락은 이외에도 화롯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온몸을 지지고 전기 고문, 물 고문, 다리 고문 등을 자행하여 여경수, 이미경 등 3인이 순국하였고, 살아남은 이광우 등은 전원 신체 불구자가 되었다. 독립운동가 이광우는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은 내가 고문당할 순서를 기다리는 것과 다른 이가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했다. 하팔락은 해방되기 한 달 전에도 자기 친구의 형을 체포하여 고문을 가하는 등 철저히 일본의 개로서 살다가 해방을 맞이하였다. 33세인 1945년 해방이 되자 하팔락은 처벌은커녕 미군정의 일제관리 재등용 정책에 따라 여전히 미군정 경남 제7경찰청 회계실 주임으로 있으면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재산 처리에 관여하며 많은 부를 축적하였다. 34세인 1946년 6월에는 경상남도 경찰청 수사과 차석으로 승진하였다. 37세인 1949년 1월 하팔락은 그의 고문으로 사망한 독립투사 여경수의 어머니의 고발로 부산에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하팔락을 체포한 반민특위가 그를 서울로 압송하려고 하자 당장 여기서 우리들이 처리하겠으니 맡겨달라며 부산 시민들이 압송을 반대할 정도로 그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다. 서울로 압송되어 반민특위에 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나 하팔락은 끝내 자신이 한 독립투사 살해 및 착혈 고문 사실 등을 부하들이 했다며 끝끝내 부인했다. 그러다가 1949년 6월 6일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내무부 장관의 사주를 받은 친일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반민특위가 와해되면서 하팔락은 결국 최종 무혐의로 풀려났다. 석방 후 그는 부산에 거주하며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사업가로 변신 후 정계에 진출하고자 여러 차례 애를 썼다. 44세인 1956년 제2대 경남도의원 선거에 하팔락은 고향인 명성면으로 돌아와 진양군 제1선거구에 입후보하여 출마하였다. 하지만 그의 막강한 하시 문중의 영향력과 선거운동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하팔락을 기억하고 있던 면민들과 유권자들은 그를 낙선시켰다.
그 후에도 화팔락은 부산시 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는 정계 진출을 포기하고 신용금고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해 금융업자로 변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로 자리 잡는 데 성공했다. 이 돈으로 그는 고향에 돌아와 진주 명성면 사무소를 신축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거나 노인 복지 사업에 거액을 기부하는 등 사회사업가 행세를 하였다. 그의 이러한 활동으로 부산시에서는 어버이날에 그에게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그는 수십 년을 많은 재산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88세인 2000년, 그렇게 잊혀갔던 그의 악행은 그에게 고문당했던 이광우가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훈장을 받으면서 다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광우가 화판락으로부터 고문당하고 이때의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불구자로 고통받고 있는 사실이 정부로부터 인정되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면서 화판락의 재상이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광우의 아들이 화판락의 착혈 고문을 폭로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러 화판락을 만나러 간다고 하자 이광우는 아들에게 그를 만나면 지기쁘라. 그는 사람이 아니다. 인두껍을 쓴 짐승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화판락의 7일 재상과 고문 사실들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인 공분과 비판 여론이 일자 화판락은 그의 일을 대한매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일제 경찰 간부를 지낸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나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며 마지못해 잘못을 시인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화판락의 고향인 진주 명성면에서 발간된 명성면사에 화판락의 7일 재상을 쓴 김경현은 화판락의 집안인 하씨문중의 반발로 명성면 마을회관으로 불려가 온갖 소문을 당하고 결국 화판락 부분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김경현은 편집 후기 형식으로 명성면 출신자 중에 반민특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면사 편찬 위의 결의로 삭제했다라고 슬쩍 끼워 넣어 간접적으로 그의 악행을 명시하였다. 진주 하씨문중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펄펄 뛰었지만 최근 이미 인세가 끝난 뒤였다. 90세인 2002년 2월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했을 때 화판락은 명단에 든 인물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2003년 9월 11일 화판락은 향년 91세로 천수를 다 누리고 그 악명 높았던 일생을 마감하였다. 화판락은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 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 경찰 부분,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지금까지 화판락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